자, 이 밥이 바뀌면 건강이 바뀐다. 가족 건강에 좋은 최고의 밥. 다음은 또 뭡니까? 앞서서 잡채덮밥하고 국밥을 최악의 일품 요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최고의 일품 밥입니다. 바로 카레덮밥. 카레덮밥. 저거는 우리도 자주 먹는데. 아 그래요? 그래요? 예, 자주 먹어요. 좋은 것도 드시는구나. 가끔. 다행이네요. 여기 뭐 육고기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단 건. 난 이거 감자하고 막 이렇게 싹 이렇게 원래가 이 카레밥이 아침 해장이 좋아요. 그래요? 그걸 먹고 난 다음 날이요. 저 이게 해장으로 됩니까? 진짜 제가 이거 신문에서 봤어요. 잠깐만. 저기 예. 들어가 있는 강황 때문에 얻으실 수 있는 효과 중에 하나인데요. 강황 자체가 이제 노란색이죠. 그 예. 노란색 자체가 담즙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색소 자체의 효과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강황은 몸에서 나쁜 피를 몰아내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타박상이나 어혈이 있을 때 저 강황을 약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예. 아시죠? 인정되네요. 그러니까 저 해장이 된다니까. 자, 서지걸 원장님. 최고의 밥, 카레밥. 이거 어떻습니까? 네, 그 카레가 이제 강황이나 울금 안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노란 색소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거는 이제 특별히 세 가지에 좋은데 암, 비만, 당뇨에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어서 좋고요. 실제 술을 먹으면 그게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분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오래 남으면 숙취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분해하는 데 있어서 빨리 에너지를 만들게 하는 역할을 커큐민이 해요. 그 색소가. 그래서 알코올 분해에도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숙취에 도움된다는 말은 분명히 맞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지방 대사를 아주 촉진시켜서 에너지 효율을 많이 높일 수 있으니까 카레밥을 만약에 드시면은 에너지도 나고 염증을 좀 없애는 역할은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어르신들이 이 카레가 뭐 치매 예방된다, 뇌에 좋다 그래서 많이 드시잖아요. 사실 이제 그거에 기반이 되는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독일의 신경과학 의과 연구소에서 강황 안에 들어있는 이 방향성 정유가 이 신경 줄기세포의 분화와 증식을 도와준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카레 독특한 향이 나잖아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어떤 성분이 그 독특한 향을 만드는 거예요. 그 향을 만드는 성분이 우리 신경세포를 재생시키고 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 우리 신경세포가 대표적으로 이게 한번 손상이 되면 복구가 안 되는 세포예요. 뭐 피부라든지 이런 데는 다치면 다시 이게 재생이 되고 복구가 되지만 예. 신경이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신경이 다치면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회복하고 재생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바로 카레에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알려지면서 그러면 이 뇌에 있는 신경세포의 재생에도 좀 도움이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치매 예방 위해서 많이 드시고 있는 게 바로 카레입니다. 네. 제 카레덮밥이 건강에 좋다라고 얘기를 또 드리면 오해하시고 저 마트 가가지고 인스턴트 카레 잔뜩 사서 드시는 분 계실까 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예. 인스턴트 카레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카레의 재료로 들어가는 강황이 건강에 좋다는 얘기 보도를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카레를 집에서 만드실 때 고기도 넣으실 수 있고 또 취향에 따라서는 해물을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다양한 채소를 함께 넣으시면 균형이 잘 맞춰지는 한 끼 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김종규 교수님. 카레 어떻게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인스턴트 카레 말고요. 집에서도 간단하게 카레를 만들어 드실 수가 있는데요. 분말 형태로 되어 있는 카레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필요한 채소들을 여러 가지 구입을 하셔서 한 입 크기로 자르신 다음에 처음에 이제 재료가 부서지지 않게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팬에 먼저 볶아주세요. 그 다음에 물을 붓고 끓이신 다음에 분말을 따뜻한 물에 잘 개해서 부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처음부터 카레 가루를 넣고 끓이시게 되면은 재료들이 잘 익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익은 다음에 분말을 풀어서 넣으신 다음에 후루룩 한번 끓여내시면 훨씬 진한 맛의 카레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루로 돼 있는 카레가 좋은가요? 아니면 고체로 딱딱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떼서 하는 게 있거든요. 어떤 게 네. 더 좋을까요? 가루로 있는 것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도 카레처럼 이제 전분기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카레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습을 끓이거나 국물 요리 하실 때는요. 그런 카레 가루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우리가 밥에 끼얹어서 먹는 카레는 전분이 들어가 있는, 원래는 이제 일본에서 처음 개발을 한 거거든요. 전분이 들어가 있는 분말을 이용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루 형태로 왜 초콜릿처럼 이렇게 떼어서 넣는 경우에는요, 끓여보시면은 아마 표면에 떠 있는 기름의 정도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유지방이 조금 많기 때문에 칼로리도 조금 높을 수가 있고요. 가루로 되어 있는 것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예. 카레 만드실 때 빠지지 않는 재료 중에 하나가 감자예요. 맞아요. 예. 감자 안 근데, 들어가면 맛이 없는데. 그러면 감자를 넣어서 카레를 만드실 것 같으면 좀 간을 싱겁게 하셔서 밥의 양을 줄이세요. 카레가 짜잖아요. 그럼 밥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카레를 조금 싱겁게 하시고 그리고 감자를 넣으시면 탄수화물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신경 쓰시면 좋겠고요. 특히 저는 이제 시각적인 것도 고려를 해서 제가 만들 때는 파프리카도 조금 많이 집어넣고요. 브로콜리 같은 것도 집어넣으면 초록색이 이렇게 살아나면서 굉장히 식감이 좋아요. 그래서 뭐 아이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얼마든지 잘 이렇게 구미에 맞게 입맛에 맞게 그렇게 훌륭한 일품 요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감자만 잔뜩 들어있는 카레는 최악이 그건 안 되죠. 예. 저는 주로 사과를 좀 넣거든요. 아, 좋죠. 그 바삭바삭하게 맛있어요. 아삭아삭한 아삭거리면서. 게. 네네. 혹시 뭐 또 다른 카레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재료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되게 이제 고기 넣고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해물 카레를 많이 해요. 예, 저희 집에서는 이제 거의 해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새우라든지 오징어 같은 걸 넣고 해물 카레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지방의 섭취량도 좀 줄일 수가 있고 영양 균형도 맞고 그러니까 다양한 채소도 있고 해물에 단백질도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한 그릇 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도 비경제. 오늘 이미숙 박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건요. 지금까지 해왔던 뭐 최악의 음식, 최고의 음식을 나눴을 때는 최고의 음식은 좀 뭐 사실 몸에 좋으니까 하기가 좀 귀찮거나 만들기가 귀찮거나 좀 입맛에 좀 안 맞는 것들이 나왔는데 네. 오늘 콩나물밥하고 카레덮밥이면 혼자 사는 저도 내일부터 당장 할 만하네요. 먹을 만한 거를 최고의 밥으로 선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저 우리 이미숙 박사께서는 뭐 김태현 씨에게 센스 있다, 예리하다, 멋져 보입니다. 기브앤테이크 저도 드리는 겁니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밥의 모든 것. 햅쌀도 사실은 도정한 지 한 달 정도만 지나면 모두 묵은 쌀이 되는 묵은 거예요. 쌀. 그러면서 한번 산패가 된 그런 영양소들은 다시 회복이 되지는 않아요. 요즘 뜨고 있는 3대 슈퍼 곡물. 국물의 어머니라고 불리울 만큼 영양 성분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특히 면역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영양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고 당뇨 환자라든가 심혈관계 환자라든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건강을 바꾸는 밥 한 숟가락이 기적. 지금부터 공개. 네, 여러분. 진밥 좋아하십니까? 된밥 좋아하십니까? 단순히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밥의 모든 것 심선아 박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하일성 씨. 네. 진밥 좋아하십니까? 된밥 좋아하십니까? 저는 뭐 가능하면 주는 대로 먹는데 네, 좋아하는 건 된밥이 좋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진밥을 무척 좋아합니다. 저는 진밥을 잘 못 먹어요. 아, 그래요? 네. 같이 겸상을 하지 맙시다. 네, 알았습니다. 삼이자 씨는 어떤 밥이 좋아요? 저는 진밥도 싫고 된밥도 못 먹고요. 중간에 거슬거슬한 거 아주 먹으면 그냥 기름이 차르르하게 흐르는 그런 밥. 나 평생 안 먹어봤어요, 그거. 아니 왜 밥을 제대로 한 거지. 물을
넘치지도 적지도 않겠고 적당한 밥이요. 그냥 지금 뭐 우리 처지에 진밥, 된밥 가릴 처지가 처지가 많다. 아닙니다. 아, 왜 이렇게 슬퍼졌어? 아니 주는 밥 그냥 먹는 게 죄이네.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건강에는 과연 진밥이 좋은 걸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된밥이 좋을까요? 심선아 박사님, 뭐가 좋은 겁니까? 예, 보통 이제 밥을 우리가 입맛에 따라서 진밥을 드시거나 된밥을 드시거나 네. 사실 이제 같은 가족이라도 이 밥의 되기에 따라서 싸우는 경우들도 사실 종종 있는데요. 예.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는 입맛에 따라서 이 된밥, 진밥을 선택을 하셨다면 사실은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진밥을 선택할 건지 된밥을 선택할 건지 결정을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 예, 우선 그냥 쌀은 수분이 보통 15% 정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 예. 이걸 이제 밥을 짓게 되면 수분량이 약 65%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지어진 상태나 조리 방법에 따라서 물기가 많으면 진밥이라고 하고 물기가 적으면 된밥이라 하고 그래서 우선 진밥 같은 경우에 수분기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녹말의 호화 현상이 더 잘 일어나서 이럴 땐 소화가 더 잘 됩니다. 네, 이게 진밥은 수분을 많이 함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훨씬 더 쉽게 포만감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량을 좀 더 조절하는 데도 네. 더 쉽겠죠. 그래서 평소에 소화기가 좀 약하거나 좀 어린아이거나 아니면 이제 노인분들이라 소화기 기능이 좀 떨어지신 분들은 아무래도 밥을 좀 진 형태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대개는 아까는 뭐 된밥 좋아하신다고 하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진밥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일수록 약간 된밥을 좋아하고 근데 저희 집도 아이들이 된밥을 좋아해서 아이들 위주로 살다 보니까 주로 이렇게 된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진밥이 훨씬 더 여러 가지 소화 면에서나 좋으네요. 앞으로 진밥을 좀 해야 되겠어요. 네네, 소화 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이제 진밥은 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가 밥을 질게 먹게 되면 훨씬 더 아마 덜 씹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밥을 질게 좀 즐겨서 드시는 분들은 충분히 더 씹는 것들을 좀 항상 더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화기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분들은 그래서 굳이 진밥을 드시지는 말고 된밥을 충분히 꼭꼭 씹어서 드시면 우리가 침도 더 잘 분비가 되고 침이 소화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항암 효과도 사실은 침이 분비가 잘 되면 이런 건강상의 유익한 점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